네, 기자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견제를 이어가는 와중에 대중국 전선에도 불을 지핀 모양새입니다. 지난 3일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나고 나서도 중국은 보복성 무력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를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독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원칙엔 동의하지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신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 대만을 방문했고 현재는 떠난 상황인데 그 여파가 상당히 거세죠. 네, 우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아시안 순방길이 확정되고 대만 방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발표를 내놨을 당시 중국의 반응은 상당히 공격적이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불장난을 하다가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펠로시 하원 의장이 실익도 적은 대만 방문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런 우려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결국 했죠. 대만 방문을 친선으로 규정하면서 대만 내에서도 중국을 인식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언행을 유지했었고 실제로 무력에 의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까지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대만 총통과 회담을 마치고 나서부터 대만을 둘러싼 아시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했고 연일 주변 해상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펼치며 일반 선박 및 항공기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만을 봉쇄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미국 주요 언론들은 펠로시 의장이 중국에 맞선 단호한 정치 지도자로서 세계에 이목이 쏠렸지만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긴장만 고조시켰다는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중국이 대만에 가할 장기적 위협 증대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떠났지만 대만이 감당해내야 할 장기적 위협에 처하게 했다고 짚은 이 때문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그 후폭풍을 감내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다수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 국제적 전선을 만들고 있는 이 와중에 대만을 방문해 대중국 전선에도 불을 지핀 꼴이 돼서 한 번에 두 강대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대만의 현지 반응도 상당히 궁금한데 펠로시 의장을 반기는 분위기였나요? 대만 안에서도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놓고 환영과 반대 여론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을 두고 대만 정부와 시민들은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행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쪽에서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미 시위가 열리기도 했는데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의견이 컸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단지 친중이기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 대만 안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있었던 일인데요. 대만이 올림픽에 타이완이라는 국호로 출전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었는데 당시 중국이 대만을 강하게 압박했고 투표한 건은 20만여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전쟁을 불사한 중국과의 갈등보다는 지금 이 평화가 유지되길 원하는 갈라진 여론이 당시 투표에서 확인된 셈이었죠. 그런데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 내부의 여론이 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변국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군사행동을 견제하며 동아시아 긴장 국면에 편승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반대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4일 대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는데요. 일본은 이 가운데 5발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의도치 않은 눈치 보기를 하는 와중에 북한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중국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미국의 의원이 대만 방문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건데 왜 그런 겁니까? 미국 의원이 대만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펠로시 의장은 지난 25년간 대만을 방문한 미국 공직자 중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게다가 방문 시점이 조금 미묘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가을 20자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확정지으려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장기 집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으로서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행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 국민들과 의회가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몇 안 되는 이슈 중 하나가 중국이죠. 퓨 리서치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무려 82%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별 이견 없이 공감하는 주제가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조차 민주당 소속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스마트라는 인물은 올해 중간선거가 있고 펠로시 하원 의장의 임기도 끝날 때가 됐다며 이 시점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대만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고, 이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뤄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 가을 당대회에서 3기 집권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5년 뒤인 2027년 4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설도 돕니다. 이 2027년은 중국군 창설 100주년이기도 해서 이번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본격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대립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나라는 하나지만 체제는 다른 게 중국과 대만인데요. 이 독특하고 복잡한 관계,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지금 이 사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배경을 좀 짚어봐야 하겠는데요. 대만의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정식으로 이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원차이나 폴리시, 즉 하나의 중국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만은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간단한 예로 대만이 올림픽을 출전하더라도 대만 국기인 청전 100일기를 들지도 국가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중국이 격분하기 때문인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은 독립국이 아니라 자기네 23개 성 중 하나인 거죠. 상동성, 사천성, 대만성 이런 개념입니다. 중국에서 대만으로 우편을 보낼 때도 국제 우편이 아닌 국내 우편으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만이 국제사회에다가 자꾸 독립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전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중국과 대만의 역사와 관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1732년, 그러니까 18세기에 대만이 무려 200년 동안 청나라의 지배에 들어가죠. 이후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나라가 일본에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이 대만을 일본에 넘기게 됩니다. 다시 중국 순으로 대만이 돌려진 건 1945년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이 항복하고 나섭니다. 중국이 다시 대만을 갖게 된 이후 중국에서는 당시 중국 중앙정부였던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내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라는 인물이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 대만으로 가게 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국민당이 대만을 이끌고 있고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중국은 원 차이나 팔러시, 즉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만이 중국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만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화민국이 건국된 건 1912년이고 1945년 타이완 섬을 반환하는 것도 이 자민당이니 대만이 대만으로 남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건 심지어 1949년의 일이었으니까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런데 힘이 좌우하는 국제사회에서 이게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서름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기도 한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대만과 수교를 맺었던 나라들이 다 수교를 끊게 되죠. 미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대만과 수교국으로 남은 국가는 전 세계에 13개국밖에 없고, 그것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발도상국뿐입니다.
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다 보니 침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처음에만 시끌시끌했고 러시아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러시아가 시간을 끌어서 침공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예전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선행학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설이 나오고 있기도 하는 마당에 펠로시 의장이 그 빌미를 준 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인민해방국의 전투력을 장담할 수 없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요새화되어 있는 섬을 공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흔히 공격병력과 수비병력의 비율이 3분의 1은 되어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총통의 명령으로 징집할 수 있는 병력이 약 45만 명이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최소 120만 명의 군인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대륙인 만큼 중국에는 이보다 많은 병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공식 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상비군이 2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절반 가까이의 군인력을 대만 침공을 위해 투입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피를 흘려 빼앗기보다는 좋게 정치적으로 합병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하원 의원인 마이클 왈츠 의원은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생길 때 중국이 북한 정부의 도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군을 끌어들일지 여부를 두고 미국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사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의 대만 통합에 속도를 내게 했다는 점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 국제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패권주의가 더욱더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네, 김신우 기자 수고했습니다.